이러니까 디알로가 아예 달롯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손짓을 하는데, 그럼에도 달롯은 꿋꿋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 전념했고, 그래서 결국 디알로는 전진 패스를 가져가지 못한 채 그대로 뒤로 돌릴 수밖에 없게 됐죠.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맨유가 웨스트햄에게 1대1 무승부를 거뒀는데요. 대단히 공격적으로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다가 막바지에 이뤄진 변화를 통해 간신히 무승부를 거뒀다는 것에 가까운 경기였어요. 전술적인 측면과 스쿼드적인 측면 모두의 문제였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이 오른쪽 풀백인 달롯의 아쉬움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먼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맨유는 이와 같이 4-2-3-1 포메이션으로 소개되지만, 공격 시에는 왼쪽에 쇼는 올라가고 오른쪽에 달롯은 후방에 머무르면서 이와 같은 변칙적인 3백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맨유는 기본적으로 왼쪽에서 1차 빌드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경기의 터치맵과 히트맵만 봐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죠. 아주 대놓고 왼쪽에서 터치가 많은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하지만 가장 결정적이고 근본적인 이유는 왼쪽 측면에 도르구라는 자원을 쓸 수 없게 됐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단언하느냐? 지금 최후방 변칙 3백의 자원을 보면 보이다시피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왼쪽, 맥과이어가 중앙, 달롯이 오른쪽을 담당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도르구가 있을 때를 보면 완전 딴판이었어요. 왼쪽에 루크쇼, 중앙에 리산마, 오른쪽에 맥과이어가 있습니다. 대신에 오히려 오른쪽 풀백인 달롯이 잔뜩 올라갔죠. 지금 장면에서는 달롯이 측면 전방에 있고 디알로가 살짝 중앙으로 좁힌 모양새이지만, 다른 장면을 보면 딱히 꼭 그랬던 것은 아니라서 달롯이 살짝 중앙으로 좁혀 올라가고 디알로가 측면 전방을 먹는 식으로 배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쇼가 아래에 있고 달롯이 전방으로 올라가는 모양새를 취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이때는 왜 이런 식으로 구성했냐? 이 왼쪽 전방에 측면 플레이에 능숙한 도르구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쇼를 올리지 않고 후방에 둬도 괜찮았던 건데요. 도르구가 부상으로 인해 빠지면서부터 이 기본 계획이 지속될 수가 없어졌습니다. 왼쪽 윙어로는 이제 쿠냐가 대신 들어오게 됐는데, 쿠냐는 기본적으로 울버햄튼에 있을 때부터도 중앙지향적으로 플레이하는 것에 장점이 있는 선수이지, 측면을 오롯이 담당하는 것에서는 장점을 발휘하기 어려운 선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측면 플레이가 가능한 쇼를 올려버리고 대신에 달롯을 내리게 만드는 모습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러면서 문제가 몇 가지 발생하게 됐어요. 먼저 이러니까 가장 볼 방출 능력이 좋은 리산마가 왼쪽으로 빠지게 되었죠. 맥과이어는 오른발잡이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놓기가 어색하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오른쪽에는 이제 달롯이 3백의 일원으로 자리하게 되는데, 오늘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달롯이 이 위치에서 전개에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맥과이어의 경우는 느리다, 둔하다, 여러 단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볼 방출 능력은 이전부터 괜찮은 선수였다는 점에서 달롯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맨유는 사실상 왼쪽 후방으로 1차 전개 루트가 거의 강제되는 셈이 되었고, 그게 가장 극명하게 나타났던 장면이 바로 디알로가 답답해하던 이 장면이었죠. 수비를 하다가 막 볼을 다시 되찾은 장면인데요. 수비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쇼까지 잔뜩 내려와서 4백 모두가 4백답게 위치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볼을 되찾은 다음에 쇼가 측면에서 내려온 디알로를 향해서 넘긴 상황인데요. 디알로는 먼저 전방 상황을 한 차례 살펴본 다음에 즉각적으로 달롯한테 측면을 향해 올라가라고 손짓했습니다. 볼을 갖고 있는 자기한테 마크맨이 붙을 게 뻔하니까 빠르게 전개하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가 폭을 넓혀서 앞으로 볼을 운반시킬 수 있는 옵션으로 작용해야 하기 때문이죠. 위치상 이건 달롯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 달롯이 올라가야 했지만, 아무래도 달롯은 난 변칙 3백의 일원이니까 라는 것이 좀 지나치게 강하게 각인된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옆으로만 벌리고 있더군요. 이러니까 디알로가 아예 달롯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손짓을 하는데, 그럼에도 달롯은 꿋꿋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 전념했고, 그래서 결국 디알로는 전진 패스를 가져가지 못한 채 그대로 뒤로 돌릴 수밖에 없게 됐죠. 이러면 결국 오른쪽에서 뭔가 전개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대놓고 마크맨이 계속 붙어있는 디알로가 또 열심히 올라가서 해줄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마크맨이 그걸 가만히 냅둘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 상대는 공격에 한 차례 실패를 했었음에도 역습을 당해야 할 시퀀스에서 느긋하게 이미 중앙의 자리를 딱 하고 잡은 채 대형을 재정비할 수 있었고, 맨유는 이번에도 오른쪽에서 뭘 만들기는 글렀으니까
보니까 다시 그 중앙으로 찌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여기에서 디알로가 진짜 한참 동안 불만을 표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메뉴 팬분들께서도 이 장면에서 아주 답답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중앙에서 카세미로가 받아준 다음에 상대를 끌어내 보려고도 했지만 서머빌이 디알로를 향한 패스키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형태로 딱 하고 압박이 들어오면서 여기로 전개하는 것엔 실패하고 결국은 다시 왼쪽으로 돌릴 수밖에 없게 되었죠. 이 장면에서도 달롯이 이런 위치에 있을 게 아니라 좀 더 측면으로 빠져서 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이 참 아쉬웠어요. 그래서인지 캐릭 감독이 조금 늦기는 했지만 결국 특단의 조치를 취했는데 지금 보시면 오른쪽 측면에 은배모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디알로가 왼쪽에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요점은 간단합니다. 달롯을 교체 아웃시키고 지르크지를 넣었는데 이러면서 은배모를 아예 오른쪽 풀백 자리로 박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원래 오른쪽에 있던 디알로는 왼쪽으로 옮겼는데 디알로는 측면 플레이가 가능한 선수죠. 그러니까 결국 이 교체가 의미하는 바는 도르구가 있었을 때처럼 바꾼다에 가깝습니다. 왼쪽에서 측면 플레이가 가능한 디알로가 있으니까 이제 루쿠쇼는 다시 변칙 3백의 일원으로 자리할 수 있고 오른쪽 풀백인 은배모가 올라가서 측면 플레이를 해준다. 결국 이러면서 은배모의 크로스를 통해 동점까지 만들긴 했지만 결국 이거는 임시 방편인 극단적인 조치라고 생각해요. 다음 경기에 처음부터 은배모를 풀백으로 박는다는 선택을 하긴 어렵겠죠. 도르구가 돌아오기 전까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해서 캐릭 감독이 어떠한 해답을 준비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해결책이 좋을지에 대해 댓글로 생각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